자, 그러면 이제 수하고 화하고 목은 이제 설명이 돼. 이제 두 가지가 남았어요. 금과 토. 금과 토가 남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설명하기 쉬운 것부터 할게요. 이제 순서대로 설명하고 봤어도 설명하기 쉬운 것부터 설명을 해야, 설명하기 어려운 게 그냥 쉽게 풀려요. 자, 설명하기 쉬운 게 어떻게 금이에요, 이제 여기서. 자, 이게 목은 갖다가 여기 수와 화의 중간의 시기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긴 두 개가 있어. 자, 어떻게, 이제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데 두 개의 계절이 있어요. 토의 계절과 금의 계절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먼저 토를 설명하는 것보다도 금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요. 이 금의 시기가. 그래서 금을 먼저 설명하고 토를 마지막에 설명할게요. 자, 이 금의 시기를 보면 1900년부터 2020년 주기로 보면 금의 시기가 언제예요? 199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예요. 대략적으로. 1996년부터 2000년 시기예요. 자, 금이라는 계절, 금음의 계절에 임계년인가? 임계년이 아닌가? 임축년인가? 자, 임자년인가? 임축년인가? 이게 대략 몰라요? 제가 이게 임자년인가? 임축년인가? IMF 때가 그때가 아, 그렇구나. 거꾸로 가면 되구나. 자축인묘 진사오미. 자년이 어떻게 해요? 2020년이었고 그 12년 여기서 11을 빼면 2008년이 자년이었고 2008년에서 11을 빼면 얼마인가요? 2008년에서 이 90 계산이 안 되지. 머리가 안 돌아가네. 해랑이가 또 내 머리를 쥐어짜네, 이거. 2008년, 96년, 96년이 자해였네. 그럼 96년이 임자년이었죠. 96년이요. 맞죠. 96년도가 임자년이었어요. 그러면 저기 IMF 사단이 언제 일어나요? 이미 그 전부터 다 썩어 들어가고 있었지만 어떻게요? 사단이 있는 게 97년도죠. IMF 97년도 맞나? 98년도인가? 검색을 때려. 내가 자주 까먹어, 이게. 검색을 좀 해봐야 돼. 요즘은 뭐, 책 GPT가 한다는데, IMF 외환위기. 1997년, 97년도구나. 97년도에니까 어떻게 해요? 임축년이야. 임축년 때 어떻게 해요? 임축년 때 사단이 일어난 거야. 자, 이때가 어떻게, 금의 계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이 금의 계절에. 금의 계절인 임축년 때 어떻게, 사단이 일어나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IMF 사태. 외환위기 사태죠. 자, 외환위기 사태가 어떻게 해요? 금음의 시기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이게 경제적으로, 이게 큰 충격이, 선발적으로 먼저 일어난 게 IMF 사태예요. 그리고 정확히 2012년 후에 어떻게 해요? 2008년도에 또 사건이 일어나죠. 네. 그때가 어떻게 해요?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금융위기 사태, 이제 이게. 요것도 이제 해가지고 큰 경제 쓰나미가 경제 충격이 한번 오죠. 요게 이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요? 금음에서 어떻게 해요? 금 양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사단이 한번 일어나는 게 이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예요. 이게 금의 시기예요. 이게 금의 성질이 뭐냐면, 칼의 성질이에요. 칼로 어떻게 싹 다 베어내는, 이때 이제 착착착 베어내요. 보통 금의 계절이 되면, 그 수가 이미 들어오기 전에, 이게 큰 관점으로, 이게 투자 관점으로 보면,
금의 시기가 될 때 어떻게 돼요? 이걸 갖다가 몸을 사리고 어떻게 돼요? 저기 그 불을 갖다가 약간 좀 이게 내가 정리를 좀 이때부터 해야 돼요, 원래. 자, 우리가 추수를 해서 알곡을 다 걷어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냐? 창고에다 넣어야죠. 왜? 겨울을 버티기 위해서. 자, 추수철에 창고에다가 저기 식량을 이렇게 쟁여놔요. 컴퓨터에. 자, 왜 그런가요? 겨울을 버티기 위해서. 자, 겨울은 이 수 계절을 버티기 위해서. 그럼 이때 어떻게 해요? 이때 토의 계절 때 많이 화하고 토 때 이때 이제 많이 돈을 이제 들어와요. 그럼 이때 어떻게? 이때 이걸 갖다 정리를 좀 하실 줄 알아야 돼. 금의 계절에 자, 빠른 분들은 이걸 하면 음의 계절에 그걸 정리를 해요. 이게 좀 사업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을 보면 어떻게 IMF 전에 어떻게 정리를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사업을 정리를 잘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그 부를 지금 오히려 더 일궈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95년도 보통 95년도부터 증조 현상이 다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뭔가 경제적으로 큰 충격이 올 거라는 게 다 이미 저기 증조 현상이 95년도부터 다 일어났어. 97년도 되기 전에. 그럼 그때 어때? 그 증조 현상을 미리 알아차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업장을 싹 정리하고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창고에다가 싹 넣었어요. 이제 그 현금화로 해서 넣든지 다른 이제 자산으로 해서 그걸 싹 넣어놓은 거야. 이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잘 그걸 해놓은 사람들은 IMF 때 그걸 갖다가 안 맞았어요. 오히려 기회였죠, 그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별로 없어요. 왜?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거를 이해를 했으면, 이게 어떻게 해요? 이 주기를 알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토의 막바지가 됐을 때, 임계점이, 임자년 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임자년 되기 전에 정리를 어느 정도 했었으면 어떻게 해요? 저걸 해요. 근데 늦게라도 이 금의 시기에라도 정리를 하게 돼도 괜찮아요. 근데 최고 좋은 자산 같은 거나 사업장을 정리하기 좋은 시기가 딱 임자년 바로 직전이에요. 이제 임자년 직전이니까 96년도니까 94, 5년도에 그 당시에 이게 정리를 했어야 돼. 정리를 하면 저걸 해요. 예전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옛날에 박명재라고 저건데 그 아버님께서 송파에서 넘버 3야. 세금을 3번째로 많이 냈는데 넘버 3. 옛날에 나영 공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 보니까 이게 어떻게 90년대 초반쯤에 어떻게 해요? 90년대 초중반쯤에 사업장을 정리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걸 사업장을 정리를 안 하고 질질 끌다가 어떻게 IMF 때 어마어마한 눈덩이 같은 손실을 입고 빚을 져요. 그 당시에 거의 아버님께서. 근데 그쪽 집안이 형제들이 저걸 한 거예요. 재벌가하고 똑같아. 형제들이 같이 현대가나 삼성가나 현대가 형제들이 운영을 하잖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똑같이 그쪽 집안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 지나고 나고 보니까 90년대 초중반 정도에 그때 사업장을 접었어. 이제 지나고 나오니까 이제 그게 보이는 거야. 이제 왜 그냐면, 한 사례를 들은 거야. 이제 옛날에 빡형 아버지가 이제 하는 말이 그래. 그 당시에 미련 떠지 말고, 그 당시에 괜히 나영 공장 사업을 괜히 질질 끌다가 어떻게 나중에 돈을 더 많이 깎고 어떻게 빚까지 이제 더 손실을 더 많이 입은 거야. IMF 때 이제 도산을 한 거야. 이제 도저히 못 버텨가지고. 근데 이게 지나고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90년대 초중반에 그 당시에 빡형 아버지가 하는 말이 딱 2가지래. 이 회사를 문을 닫든가 아니면 어떻게 예전에 설명드리면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동생 막내 동생인가 동생분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빡형 삼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경영했다고 그리고 경영을 하는데 어떻게 매마다가 계속 손실을 입다가 IMF 때 이제 크게 이제 손실을 입고 어떻게 해요? 이제 부도를 낸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그래서 큰 손실을 입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지나고 나가보니까 그 나영 공장을 90년대 초반 정도에 정리를 했어야 했다고. 그때가 딱 좋은 타이밍이었다. 그 전까지 돈을 잘 버는 거야, 이제.
90년대 초 전반까지. 근데 90년대 초부터 어떻게 이제 적자, 이제 수익이 줄고 적자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90년대 초반부터. 근데 그때 타이밍이 사업장을 딱 정리할 때. 자, 그때 타이밍이 언제예요? 90년대 초반, 요 정도쯤이에요. 자, 임자년이 되기 직전에 요때 정리를 하는 게 대부분 좋아요. 자, 이게 토양의 계절이죠. 토양의 계절이 거의 끝바지가 됐을 때 이때 어떻게 사업장을 정리를 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오히려 더 큰 부를 잃었을 거예요. 나 지나고 나니까 이제 다들 이제 이게 딱 저거 이제 손을 손뼉을 치면서 그때 저걸 진짜 접었어요. 그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다고. 보통 사업장을 요 정도에 접었으면 어떻게 해요? 좀 대부분이 도산을 안 했어요. 망했어요. 대부분 다 IMF 때 망하죠. 대부분 회사들 중소기업도 더 많이 망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금이라는 계절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이게 딱 천해예요. 천해는 이 계절쯤 됐을 때 어떻게 뭐 큰 사태가 하나 이게 중간중간에 발생을 해. 이 금의 계절이. 그럼 그 전에 어떻게 돼요? 사업장을 정리할 타이밍이 딱 이때예요. 시기적으로. 예전에 히틀러 아버지도 예전에 냄비 공장을 했어요. 냄비를 냄비 여기 있어. 냄비를 얻나? 하여튼 철판 냄비 같은 거 있잖아. 네. 철판 냄비 같은 거를 만들어 놓은 걸 했어. 이게 냄비인가? 아닌가? 하여튼 냄비 공장을 했어, 그냥.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1900년도 히틀러 아버지께서 1900년도 이전에 사업장을 정리를 했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그 전부터 안 좋았어요, 상황이. 자, 이게 사업장을 정리하는 시기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금, 양 시기에, 이 사업장을 정리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때 몇 방 두드려 봐죠. 이때 몇 방 뚫어서 보도 안 나고 잘 버티다가, 그래도 금, 양 시기에 이 정도에 왔을 때 사업장을 정리하는 게 좋아요. 일단 지났죠. 자, 이때 지나면, 요 시기에 왔을 때 어떻게, 겨울 폭풍을 갖다가 어떻게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투자에 투자 관점으로 이걸 진짜 정확히 알고, 만약 제가 이게 알고 이 시대를 내가 그 당시에 대처하고 살았으면, 내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 모든 사업을 정리하는 시기가 딱 요 정도예요. 토양의 시기, 토양의 시기에서 거의 끝바지가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딱 정리하면, 사업장을 정리하고, 이게 현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산으로 이걸 갖다가 금이나 현금이나 여러 자산으로 놓고 어떻게 해요? 금 양의 시기 되면 IMF 사태나 금융위기 사태가 한 번씩 터져요. 중간중간에.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자산이 대폭락을 할 때 가지고 있던 그 현금성 자산으로 어떻게 돼요? 부동산이나 이런 주식이나 이런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을 갖다가 어떻게 헐값에 인수할 수 있는 시기가 요 금의 시기예요. 우리 이제 이게 지나고 나오니까 이제 다 보이죠. 그게 대표적인 게 IMF 사태와 금융위기 사태예요. 이게 금의 시기에 어떻게 사단이 크게 일어났던 게 어떻게요? 이게 IMF 사태와 어떻게 리먼 브라더스 사태예요. 자, 지나고 나오니까 그때 헐값으로 어떻게 해요? 자산을,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 같은 거를 갖다가 헐값에 인수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그때였던 거야. 이 계절의 사이클을, 이걸 미리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중고차 장사해서 돈을 이때 겁나게 많이 벌었어.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요? 지금 약간 현금성 자산이나, 이런, 급이다, 이런 데 같은데, 아니면 이게 사업장을 다 정리하고, 나중에 시대를 기다리고, 이때 이제 IMF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모든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같은 게, 이때는 채권값도 똥값이 됐어요. 채권도 똥값이 되고, 다 똥값이 되던 시대, IMF 때는. 주식값도 똥값이 되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똥값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을 갖다가 헐값에 인수할 수 있던 시기가 IMF죠.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해요? 임축년이었죠. 이때도 축년인가?
이때 하여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개 시기에 이제 넘어갈 때 음에서 양으로 넘어갈 때 이 시대 리먼 브라더스 할 때도 이제 그 시기가 한번 왔을 때 그때도 어떻게 또 한 번 해먹을 수가 있어. 그러면 이때도 어떻게 해요? 자산이 대폭락할 때 그 자산을 헐값에 매입할 수 있는 좋은 시기였던 거예요.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게 보이는 거야. 장우식은도 2020년대는 왜 못 해먹었어요? 제가 예전에 말했지만, 저는 그 당시 이제 부동산보다는 주식 쪽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2020년대 이 주기를 알고 있어요. 가짜년 주기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큰 충격이 올 거라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걸 저는 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짜년 되기 전에 주식을 대부분 처분을 했어요. 이제 특수하게 이제 초장기로 가는 종목 말고는 제가 다 그 당시에 처분을 했어요. 가짜년 전에. 1919년도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공황이 이제 조금만 올 거라고 너무 크게 투자하지 말라고 큰 손실 볼까 제가 1919년도부터 그 강의를 많이 했어. 주식 강의 아닌데 딴 데서도. 이미 저는 그때 많이 주식시장에서 많이 뺐어요. 왜? 2020년도에 뭔가 큰 사단이 일어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아닌가 다르게 어떻게 해요? 코로나 사태로 해서 어떻게 해요? 코스피 1000 초반까지 막 그냥 그 초급락을 해버리죠. 그럼 왜 그때 안 샀었어요? 저 1000 무너질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닥쳤던 개신세가 된 거야. 저는 그 당시에 1000이 무너질 줄 알았어요. 1000 무너지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주워 담으려고 했어요. 1000이 무너지면, 코스피 1000이 무너지면, 주식을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이제 우량한 주식들, 배당주하고 망하지 않은 우량주들을 갖다 어떻게 해요? 그때 이렇게 헐값에 주워 담을 생각으로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1920년도에는 갑자년에 뭔가 이게 금이 지나가면 그다 어떻게 해요? 이제 겨울인 수로 들어갈 때 갑자년에 뭔가 큰 사단이 일어날 거를 저는 이미 이걸 다 이제 알고 있었어. 1919년도에 주식을 다 빼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방송도 이제 했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2020년대에 이제 공황이 들어오면 큰 사단이 한번 일어날 거예요. 2020년에.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내가 유튜브에다 했어. 자, 그걸 알았던 게 어떻게 하냐.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걸 진지하게 강의를 해줬어야지. 왜 이걸 강의를 해요? 자, 이유는 간단해요. 그때는 이게 저도 어설프시 이게 있다는 걸 알았지, 이걸 확실히 이 전무를 갖다가 그 당시에는 파악이 안 된다 했어요. 2019년도에는. 대략적으로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경제가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이거는 몰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2019년도에, 2020년도에 큰 사태가 하나 발생할 거라고, 제가 유튜브에 다 강의해서 2019년도부터. 네, 이거는 제가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근데 이게 정립이 된 게 최근에 정립이 됐어요. 왜 이게 안 맞거든. 왜 이번 시기를 보니까 안 맞아, 이게. 이게 보니까, 이게 이제 원인이 왜 한 건지 알아서 이제 제가 정립이 이제 제가 자신감이 제가 80%가 돼야 저는 강의를 해요. 80%의 자신감이 그 강의에 대해서 내가 80%는 자신감이 있다 했을 때 내가 강의를 해. 그 이하가 되면 저는 강의를 안 해. 자, 그 강의가 이제 80%가 넘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919년대는 이게 어렴풋이는 이게 이 사이클이 있다는 거 아는데 이게 안 맞아.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강의를 안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이게 갑자년이 됐을 때, 2020년 됐을 때 뭔가 큰 사단이 일어날 거라는 예측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900년도 초부터 이미 주식시장에서 제가 다 거의 뺄 수 있는 건 다 빼요. 거의. 그리고 이게 어떻게 대폭락이 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나 오니까 딱 갑자년에 어떻게 해요? 갑자년 2020년 되자마자 코로나 사태에서 대폭락이 일어났죠. 모든 자산이 다 그때 대폭락을 하죠. 주식값도 거의 1000 초반, 코스피 1000 초반대까지 실질적으로 떨어졌어요. 뭐 1400, 내가 봤을 때 1100까지 떨어진 거 봤어. 왜 그래? 1400이, 이게 왜냐하면 경제학자들이나 국가 입장에서는 이 위기 사태 같은 거를 약간 좀 덮고 싶어. 대중들이 아는 걸. 그래서 1400이라고 하는데, 제가 확인한 것에서 1100도 무너졌었어요. 코스피가. 1100에서 까딱까딱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게 잠깐에서. 잠깐 딱 내려왔다 딱 올라가 버렸어. 1100선까지 왔었어요. 그 당시에. 그럼 제가 그 당시에, 1100선 왔으면 1000 깨지겠구나. 그리고 1000 깨지는 거를 전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자, 1100선에서 이게 깔짝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쫙 올라가 버리니까 일명 V자 반등이라 V자 반등으로 이제 3600, 700까지 이제 뚫어버린 거 아니야. 3600, 700까지 간 거. 1100까지 떨어졌던 게 어떻게 해요? 1100대까지 떨어졌던 게 이게 3600, 700까지 간 거야. 2배도 아니고 이제 3배 이상이 가버렸죠. 3배 이상이 가버린 거야. 지수가. 근데 이거는 예측을 못했어. 그래서 어떻게, 닥쳤던 개신세가 된 거예요. 저는 1000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그 뒤라도 올라갈 때 2000인 전에라도 사시죠 그랬어요. 저는 다시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사면 손실이 입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00, 그 전에서도 손을 안 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올라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제 판단 오판이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나 때문에 일어난 거야, 이제. 제가 주식 강의를 하고 하니까 개미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해가지고, 이게 3천을 뚫어버린 거야, 이게 좀 이상한 현상이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이게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이제 3천, 그 당시에도. 3천은 올라갈 때가 아니거든, 시기적으로. 근데 3천은 올라가가지고, 저걸 해가지고, 그럼 나중에 2천 이상 올라가면서 제가 손을 못 대요. 잠깐 간 보는 정도, 이렇게, 이게 조금, 소량을 좀 이게 들어가긴 한데, 큰 금액을 손을 못 대요. 왜? 이게, 여기서 또 다시 대폭 나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게 2천이 넘었는데 3천 뚫고 3천 60배까지 가는 거야. 동학 개미혁명으로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그다음부터 안 사요. 저거 나중에 떨어질 거 뻔하니까 너무 과도하게 올라갔으니까. 그로부터 제가 주식 투자를 안 해요. 언제까지 제가 지켜봐요? 계속 떨어질 때까지. 지금도 주식을 투자 안 해요. 돈이 없는 것도 무섭지만 돈이 있어도 투자를 안 해요. 왜?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더 떨어질 확률이 있고, 안 떨어질 수 있지만, 확률이 많지만 떨어질 수 확률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시장을 지켜가면서 요즘은 그냥 조금씩 사가요. 하루에 10만원씩 사. 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제 이게 선무당이 사람 산다고 예전에는 하루에 막 몇천만 원씩을 샀어요, 진짜로. 야, 내가 봐도, 야, 진짜로 무식하면 용감하단 말이에요, 야. 지나고 나보니까 2016년도 그 당시 한 해 동안 제가 어떻게, 몇억 원치를 사요. 주식을 갖다가 미수까지 땡겨가지고, 내가 미쳤지. 어떻게, 한 번에 살 때 몇천만 원씩 막 산 거야. 그 당시에. 내가 봐도 미쳤지. 그것도 소수 몇 종목에, 한두 종목에 몰빵을 다 했던 것 같아, 그 당시에. 근데 그 덕분에 그 한 종목이 한 3배 갔어요, 가기는. 나중에. 그래서 수익을 내긴 됐는데, 내가 지금 가니까, 야, 진짜로, 옛말에 진짜 맞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던데, 자, 무식하면 용감하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 보니까, 옛날 내 2016년대에 내 주식 투자하는 그 마인드 상태가 그랬어. 선무당이 사람 잡고, 그러더니, 한 번에 사면 한 번에 막 몇천만 원씩 샀어, 막, 그 당시에. 그 당시 주식을 많이 살 때 3억 원치 주식을 샀던 것 같아. 거의 3억 원치가 아닌가? 2억 원치 가까이 샀거구나. 거의 2억 원치의 주식을 보유를 했었어요. 돈도 없고, 다 그것도 영끌로 빚을 다 들려가지고, 자,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게 잘 세배 나중에 해가 잘 돼가지고, 그게 수익을 내고 이게 반 팔고 반 빠져나오고 나중에 저걸 했는데, 하여튼 3배 하고 수익을 내고 나왔으니까, 지금 해피엔딩으로 그게 끝난 거지. 그때 안 그랬으면 개작살 날 뻔했어. 자, 지금 가면 이게 참 무식하면, 그 당시에 내가 진짜 무식하고 무식하면 용감하단 말이 맞는 것 같아. 자, 요즘은 이제 아는 게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면, 사람이 아는 게 많아지면 약간 소심해져요. 근데 내가 아는 게 많으니까 요즘은 소심해져. 그래, 요즘 이제 3천 떨어지고, 이게 한번 바닥을 찍은 것 같은데, 이게 또 떨어질 것 같아. 1차 급락을 3,600부터 거기 2천 초반까지 그냥 쭈르륵 내려왔어. 3천대에서 2천 초반까지. 근데 이게 박스콜을 위해서 조금 올라가다가 이게 또 떨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손이 안 나가. 이게 새가슴이 돼버렸어. 이제 반대로.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 요즘은 주식을 올해 들어와서부터 이제 주식을 매입을 조금씩 하게 돼요. 자, 얼마야? 하루에 10만 원씩. 그 월화 수목 금 해가지고 하루에 10만 원씩.
평일에 어떻게 하루에 10만 원씩 꼴로 해가지고 그냥 저기 조금씩 사부작 어떻게 하나씩 사부작 어떻게 그것도 분산해가지고 열 몇 종목을 샀어 지금. 하루에 저기 굉장히 어떻게 보수적으로 관점으로 적어요. 이제 새 가슴이 됐어 예전에. 예전에는 어떻게 선부당에 사람 잡는다고 무식하면 용감해. 근데 지금은 아는 게 많으니까 어떻게 굉장히 신중해졌어요. 신중해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루에 10만 원치밖에 안 사요 요즘은. 자, 올해 저 24년도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24년 이제부터 사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급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좀 조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부작 좀 사요. 하루에 한 10만 원씩. 하루에 10만 원씩 요즘 사고 있어요. 예전에 한 번에 살 때만 몇천만 원씩 사는데 이제 새 가슴이 돼가지고 하루에 10만 원씩 요 종목 사고 하루에 10만 원씩 요 종목 사고. 그것도 한두 종목도 아니고 지금 열 몇 종목에 지금 분산해서 그것도 사고 있어 지금. 이거 새 가슴이 됐어 이거. 아는 게 많으면 사람이 겁이 많아져. 이제 이게 나쁘게 말하면 겁이 많아지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겁이 많아지는 거. 좋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신중해져요. 이게 많이 제가 신중해서 신중하게 하루에 10만 원치밖에 안 사요 내가. 자, 어저께도 10만 원 사고 그저께도 10만 원 사고 자, 오늘도 10만 원치 살 거예요 이제. 사부작 10만 원씩 사면서 이제 이제 적극 들어가고 있어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크게 욕심 내지 말고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저처럼 그냥 없어도 된다. 하루에 10만 원 정도 사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 이 정도 봤을 때는. 제가 월급이 300만 원인데 하루에 10만 원이면 300만 원인데 한 달이면 자, 거기서 토요일 일은 저 안 사요. 평일 공휴일도 안 사고 장이 열린대요. 그러면 보통 5, 4, 20, 20일에 200만 원 정도만 이렇게 사요. 200만 원 정도면 어떻게 월급에서 딴 돈 아끼고 200만 원 정도는 들만 하잖아. 그죠? 여러분들 생활비 빼고 하면 200만 원 정도는 어떻게 좀 약간 짜게 먹으면 200만 원 정도는 여윳돈 만들 수가 있을 거야. 어지간한 월급 받으신 분들은. 그래도 이게 좀 받으면 300만 원은 어지간하면 다 넘으실 거예요. 300만 원 중에서 어떻게 이게 굉장히 자린고비로 살면 어떻게 한 달에 200만 원의 그 여윳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뭐 보험 같은 거 내고 뭐 하면 못 만들고 이게 진짜 짠테크로 해가지고 요즘 짠테크가 유행이라고 하거든요. 짠테크로 하게 되면 하루에 어떻게 10만 원씩 어떻게 주식을 투자가 가능해. 월급 받아가지고. 그러면 약 일주일에 5일 정도가 장이 열리죠. 그럼 4주 하면 5, 4일씩. 한 달에 공휴일 빼고 하면 약 20일 정도가 장이 열려요. 장이 열리는데 어떻게 10만 원씩만 사. 월급 타면. 월급 어떻게 해요? 월급 타면 200만 원 정도의 그 주식 투자금을 만들고 어떻게 해요? 저처럼 10만 원씩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10만 원씩 사부작 사면서 가. 그러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큰 금액 같이 넣었다가 또 대폭 나가면 이거 나중에 이거 큰일 나니까. 그래요. 뭐다 이래. 있잖아. 하여튼 이게 금의 시기예요. 금의 시기를 여기서 한번 마치고.